야, 거기. 밥이나 퍼와. 아줌마 맞잖아.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식사 중입니다만. 윤정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목소리 톤 보소? 누가 여기서 반말하래?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얼른 퍼와. 군기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나와? 과연 이 중령은 자신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앞에 나타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식당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군 병원 전체가 뒤집어질 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윤정이 현장 의료 지원 임무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새벽부터 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군의관들은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병동을 오가고 간호장교들은 각자의 업무를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부사관들 역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며 병원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식당 문이 열리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대감과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밤늦게 응급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은 여전히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일찍 출근한 행정병들은 비교적 상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흰색 위생모를 쓴 중년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윤정, 52세. 소탈한 차림새에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깊고 차분한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고 군복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지만 어깨를 꼿꼿이 펴고 앉은 자세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이 오늘 있을 수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 그리고 식당 직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분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하사 몇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같아 보이네요. 인상도 좋으시고 말입니다. 다른 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랑 비슷한 나이 같은데 되게 친근해 보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윤정에게 향했지만 윤정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종 이런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편하게 여긴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윤정의 정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원래 의료장교 출신으로 수십 년간 현장에서 몸을 바쳐 일해온 베테랑 의료진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뒤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실력으로 인정받았고 동시에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었습니다.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경험도 있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고 때로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동료들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자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후배들은 그녀를 어머니 같은 선배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랜 현장 근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의무사령부 본부 대기 발령 상태로 이 군 병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쉬고 있는 상태였지만 윤정의 성격상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서서 도왔고 젊은 의료진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윤정의 인생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도전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고 앞으로 닥칠 새로운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의료진들은 각자의 일정을 확인하며 대화를 나누고 간호사들은 오늘 있을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행정병들은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정리하며 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정은 이런 일상적인 광경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정 자신은 아직 정확한 미래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기 발령이 끝나면 어떤 보직을 받게 될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녀의 경험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발령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자신이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윤정은 빈 식판을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직원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 뒤 천천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오늘도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군 병원 식당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전 내내 수술과 진료에 매달렸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를 위해 서둘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오늘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아침과 마찬가지로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병원 내를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몇몇 의료진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기 발령 중이었지만 그녀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병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부하 몇 명과 함께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박태수 46세. 그는 의무부대 행정담당 중령으로 병원 내에서도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그는 어디를 가든 존재감을 드러내는 타입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배식대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줄이 이렇게 길어? 그는 부하들에게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박태수의 시선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윤정에게 향했습니다. 흰색 위생모를 쓰고 소탈한 차림을 한 그녀를 보더니 당연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거기. 밥이나 퍼와. 아줌마 맞잖아.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은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순간 얼어붙은 듯 했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식사 중입니다만. 윤정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 목소리 톤 보소. 누가 여기서 반말하래?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윤정을 노려봤습니다. 얼른 퍼와. 군기가 왜 이렇게 개판이야?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나와? 식당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군의관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중령님, 잠시만요. 아마 오해가. 하지만 박태수는 그들의 만류도 무시했습니다. 오해가 무슨 오해야? 계급도 모르고 예의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오해하라고? 박태수는 더욱 거칠어진 목소리로 윤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밥 퍼와. 아니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얼굴은 화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본 그녀에게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의료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박태수 중령의 평소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나서기 어려웠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품위 있고 차분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될 것을. 하지만 윤정은 배식대로 가는 대신 조용히 식당 밖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박태수가 다시 소리쳤지만 윤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지? 군기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계급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상황을 지켜본 몇몇 고참 의료진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에서 박태수와 몇몇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아침 식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뭐, 작은 오해였겠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병원장의 이런 반응에 박태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정의 숙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참고 넘어간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국군병원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부서의 게시판에 동시에 붙은 공문 하나가 병원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의무사령부 신임 사령관 부임식 개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식을 차린 문구들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에 대강당에서 부임식이 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시는 사령관이 최초 여성 사령관이래요. 간호장교 중 한 명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던데 현장 경험도 엄청 많으시고 실력도 인정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간호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드디어 여성 사령관이 나오다니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병원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의료진들은 기대감과 호기심을 나타냈고 행정부서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 의료진들은 더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 조직에서 여성이 최고위직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간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자가 사령관이라. 박태수 중령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이 많이 변했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부임식 당일 대강당은 병원 전체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진부터 행정직원,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의무사령부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화려한 꽃장식이 행사의 격을 높였습니다. 사회를 맡은 부사관의 진행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군 의무사령부 신임 사령관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임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뒤쪽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강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온 인물을 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있었던 그 여성,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말끔한 군복을 입고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연단에 선 그녀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사령관, 소장 김윤정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특히 며칠 전 식당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식당 아주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의무사령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박태수 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앉은 부하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부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 한 사람, 식당 종사자 한 분,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 모두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전우입니다. 이 부분에서 박태수는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윤정의 말이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전장에서도 존중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동료로서 존중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임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태수에게는 그 박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동안 우리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며칠 전 식당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소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더 큰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임식은 끝났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의무사령부 내부의 뿌리 깊은 문화를 바꾸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사령관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각오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런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윤정이 의무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의무사령부 내부의 분위기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간부들이 새로운 사령관을 환영하는 듯 보였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령관이라니. 의무사령부 본부 건물 한쪽 회의실에서 몇몇 중령급 간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군이 참 많이 변했네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수 중령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던 그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요? 결국 사람은 사람인데.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다른 중령이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강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대화가 의무사령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위치에 있었고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더 나아가 윤정에 대한 뒷조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장 경험이 많은지 확인해 봅시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의 이런 행동은 점점 더 조직적이 되어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원래 현장도 안 뛰던 분이래요. 박태수는 다른 간부들에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정치적 인사라는 얘기도 있고요. 실력보다는 다른 이유로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말들이 의무사령부 내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지만 그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경험상 말보다는 실제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빨리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직접 현장부터 시작하죠. 윤정은 참모진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 의료 지원 임무에 참여하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최전방 훈련장 의료 지원 임무에 응급의료팀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참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전방 훈련장은 실제 전투와 비슷한 상황이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 의료진들을 보내면서 저만 안전한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참모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과 함께 고생해야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수는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직접 나가서 망신이라도 당해봐라.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죠. 사령관실에서 서류나 보던 사람이 갑자기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요. 하지만 윤정의 과거를 잘 아는 일부 고참 의료진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사령관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는구나. 한원로 군의관이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분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라고. 드디어 현장 의료 지원 임무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료팀이 준비를 마쳤고 윤정도 완전 군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 나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응급의학과 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의료인입니다. 현장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어요. 헬기가 최전방 훈련장으로 향하는 동안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계급만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사령부 내의 잘못된 분위기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윤정은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의료소 설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사령관의 모습은
훈련에 참가한 부대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사령관이신가? 직접 나오셨네. 부대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을 본 의료진들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실력 있는 의료인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의무사령부로 돌아온 소식이 전해지자 박태수는 아쉬워했습니다. 별일 없이 돌아왔네. 하지만 현장에 함께 갔던 의료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령관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엄청난 실력자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의무사령부 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그녀가 준비해온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무사령부 내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윤정의 실력을 목격한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그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태수를 비롯한 일부 간부들의 저항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의무사령부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훈련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탄 사격 훈련 중 탄약고 근처에서 예기치 못한 폭발이 발생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상자 5명, 경상자 10여 명, 그중 2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윤정은 즉시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응급의료팀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가용 의료진과 헬기를 즉시 투입하세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참모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사령관님, 현장 상황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추가 폭발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의무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을 더 한 후에 의료팀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하지만 윤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그녀는 즉시 헬기 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위험합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나가실 필요는. 하지만 윤정은 이미 의료 장비를 점검하며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먼저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사령관이기 전에 의료인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들을 두고 안전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헬기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야 더 효율적으로 환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태수는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허세 부리다가 사고나 당하면 어쩌려고.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데 사령관이 직접 나간다고? 결국 짐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부 고참 의료진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윤정의 과거 경력을 아는 그들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헬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부상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의 환자 2명은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환자 분류를 시작합니다. 윤정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명확하고 침착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우선 처치하고 헬기로 후송할 순서를 정하세요. 의료진들은 윤정의 확실한 지휘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급한 환자 중 한 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량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병원까지 후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사령관님, 이 환자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응급의학과 소령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헬기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령관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부상자 후송을 담당한 조종사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이미 수술 도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전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해야죠.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본 의료진들도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마자 윤정은 환자의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헬기의 진동과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윤정의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헬기가 기류의 영향으로 갑자기 크게 흔들렸고 윤정이 균형을 잃으면서 날카로운 수술 도구에 손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수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윤정은 자신의 부상은 무시하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생명이 위험했던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급 환자도 윤정의 신속한 판단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윤정은 자신의 부상 때문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조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안정된 상태인가요? 의료진들은 윤정의 이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의무사령관 헬기에서 직접 수술집도 생명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 무릅쓴 여성 사령관 등의 제목으로 각종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나서서 환자를 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박태수 중령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퍼뜨린 현장 경험이 없다.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동료들도 이제는 그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박 중령, 이제 그만 인정하는 게 어때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함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 헬기에서 직접 환자를 구한 사건 이후 의무사령부는 물론 군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에는 연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조된 환자들의 가족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들, 그리고 평소 윤정을 존경해온 부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한 병사의 어머니가 윤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윤정은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의료인이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병원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령관님, 그날 아니었으면 우리 부대원들 살 수 없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소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수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도 사령관님처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사령관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합니다. 사령관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윤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정을 기쁘게 한 것은 의료진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무사령부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료로 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정은 병상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료인이자 군인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병실에 있던 의료진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군의 본질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부하가 아니라 함께 생명을 구하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팀이에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어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태수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윤정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윤정은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박태수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식당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자신이 저질렀던 모욕적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중령,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태수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죠. 윤정의 따뜻한 말에 박태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편견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행동을 했고요. 그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윤정이 오히려 박태수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면 됩니다. 박태수는 윤정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함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 아닌가요? 박태수는 병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주 전 식당에서 받았던 모욕이 이제는 오히려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의무사령부 내 다른 간부들도 박태수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중명이 많이 달라졌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조직 전체에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 퇴원할 때 병원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사령관님, 빨리 나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따뜻한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요.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환자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퇴원하는 윤정을 보며 박태수도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윤정이 추구하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그녀가 준비해온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무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전군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국의 주요 군 병원장들과 의무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각 부대에서 온 간부들은 무슨 안건이 논의될지 궁금해했습니다. 윤정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회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윤정이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경례를 했고 윤정도 답례를 한 후 연단에 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고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우리 의무사령부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회의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강함이 있었고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 의료체계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존중과 차별금지 정책을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윤정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준비해온 자료를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의료진뿐만 아니라 청소, 급식, 시설 관리 등 모든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과 열정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간부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기존의 군 문화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런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군의 특성상. 윤정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해 일한다면 우리끼리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 다른 간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계급 질서는 군의 기본 아닙니까?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이런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해왔습니다. 계급 질서와 상호 존중은 다른 문제입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상관이 부하를 존중하고 부하가 상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계급 질서입니다. 권력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계급 질서가 아니라 계급 남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의 말에는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직접 현장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이런 말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매월 각 부대에서 상호 존중 문화 실천 사례를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몇몇 간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윤정의 의지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의료진들과 간호장교들은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수 중령이 자리에서 일어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 변화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 아니, 몇 주 전에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박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속히 변했습니다. 박태수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못된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박태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 자리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전체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겠습니다. 박태수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동료로 대하겠습니다. 박태수의 고백이 끝나자 회의실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한 사람, 두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의실 전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박태수의 용기에 대한 박수이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윤정도 박수를 치며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로 착각했던 그날의 모욕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변화가 진짜 변화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해 봅시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사령관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같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군 회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선언했던 상호 존중 문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올라오는 월간 보고서들은 놀라운 변화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윤정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직접 군 병원 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몇 달 전 그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의무참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미 앞치마를 준비하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윤정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한 하사가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따뜻한 미소로 그에게 밥을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메뉴가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하사도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곧 식당 전체에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의료진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보다는 감동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고 지휘관이 직접 자신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윤정은 각자에게 음식을 담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세요? 환자분들은 어떤가요? 이런 따뜻한 관심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박태수 중령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이 직접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윤정은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따뜻하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박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기적 같았습니다. 윤정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식당 한쪽에서는 여러 명의 의료진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런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도 서로를 더 배려해야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배식이 끝난 후 윤정은 식당 직원들과 함께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괜찮으세요? 식당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정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우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도 제 일 중 하나예요. 모든 일이 소중하니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병실 회진을 돌던 윤정을 한 환자가 불러 세웠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식당에서 직접 배식하시는 모습 봤어요. 그 환자는 몇 달 전 폭발 사고에서 구조된 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씩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요즘 의료진분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져요. 치료받기가 더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윤정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의무사령부 전체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령관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간호장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더 존중해야겠어요. 박태수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감을 밝혔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변화하겠습니다. 윤정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꿈꾸던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치료를, 서로에게는 따뜻한 동료애를 보여주는 그런 조직 말이에요. 그날 밤 윤정은 사령관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느꼈던 차가운 분노는 이제 따뜻한 만족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밥이나 퍼오라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각종 언론에서 윤정의 리더십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식하는 여성 사령관,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 군 문화 변화의 상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언론의 관심보다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직접 부하들과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연말 국군의무사령부는 최우수 조직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윤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낸 모든 구성원들의 상입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박태수가 윤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든 변화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문화를 지켜나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목표를 향한 동지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다시 그 식당. 이제 이곳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계급장을 단 간부도, 청소를 담당하는 분도,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한자리에서 편안하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꿈꾸던 군이 되었네. 몇 달 전 받았던 모욕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었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이제 존중과 배려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김윤정 사령관의 놀라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만의 특별한 이야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수나 편견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김윤정 사령관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